50% 이상이 파란 버튼을 누르면 모두가 살아남지만 50% 미만이 파란 버튼을 누르면 빨간 버튼을 누른 사람들만 살아남는다. 여기서 어떤 버튼을 누를 거냐가 주제인데 금이 많은 사주인 사람들은 망설이지 않고 빨간 버튼을 누른다는 거죠.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운세 정보를 쉽고 빠르게 전해주는 운전하는 나루입니다. 오늘은 금이 많은 사주에 대해 알아볼 건데요. 사주와 오행에 대해 잘 모르는 분들이 사주에 금이 많다라고 하면 오, 그럼 부자인 사주네. 돈 많이 벌겠네. 이런 생각을 자주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사주에서 금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귀금속을 넘어 그 금속이 가지는 성질인 견고함, 단단함이 주된 특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금이 많은 것과 재물운이 좋은 건 상관이 없냐고 묻는다면 이건 또 아니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지금부터 금이 많은 사주의 특징에 대해 알아보며 그 이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이 많은 사주의 첫 번째 특징, 냉철하고 이성적이다. 이 사람들은 절대 감정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중요한 순간에 늘 신속하고 단호한 결정을 내리죠. 누구에게는 10분 넘게 고민해야 할 트롤리 딜레마 같은 상황에서도 금이 많은 사람들은 주저하지 않고 이성적으로 판단해 문제를 해결할 겁니다. 최근에 미스터 비스트가 이런 사회 실험을 하나 했죠. 지구상의 모든 사람이 빨간 버튼과 파란 버튼을 누르게 한다. 50% 이상이 파란 버튼을 누르면 모두가 살아남지만 50% 미만이 파란 버튼을 누르면 빨간 버튼을 누른 사람들만 살아남는다. 여기서 어떤 버튼을 누를 거냐가 주제인데 금이 많은 사주인 사람들은 망설이지 않고 빨간 버튼을 누른다는 거죠. 왜냐? 빨간 버튼을 모두가 누른다면 무조건 100% 살기 때문에 파란 버튼을 누를 이유가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쉽게 굴러가지 않죠. 파란 버튼을 애초부터 누르지 않으면 되지만 누군가는 파란 버튼을 누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위해 기꺼이 파란 버튼을 누르는 사람도 있을 테죠. 하지만 금이 많은 사람들은 이것은 고려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빨간 버튼을 누르면 무조건 살 수 있고 그게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기 때문이죠. 이런 성향 때문에 사람들은 냉혹하다라는 평가도 종종 하지만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성격으로 인해 어려운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두 번째, 완벽주의. 사주에 금이 많은 사람들은 완벽주의 성향이 강합니다. 작은 실수도 용납하지 않고 철저한 기준을 그어놓고 완벽하게 실천하려고 하죠. 그래서 맡은 일이 있으면 꼼꼼하고 세세하게 처리해서 좋은 성과를 이루기도 하는데요. 문제는 이 기준을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에게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이 기준을 타인도 잘 수용하면 그야말로 완벽한 팀이 되지만 그게 잘 되지 않는다면 갈등이 일어나고 맙니다. 이런 완벽주의를 타인에게도 강요하는 성격으로 인해 주변 사람들로부터 고집이 많고 융통성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이런 유형의 사람은 같이 협업해서 일하는 동료보다는 팀을 이끄는 리더인 편이 낫습니다. 높은 기준과 타협하지 않는 성격으로 인해 주변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나보다 상사라면 어떻게든 따라가야 하고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죠. 실제로 금이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그 완벽함을 다른 사람에게도 요구해야 하기 때문에 책임감도 강하고 솔선수범해서 일을 처리합니다. 그래서 금이 많은 사람과 함께하는 일은 과정은 힘들지라도 늘 최상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마지막, 정의감. 금이 많은 사람들은 정의감이 강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신만의 명확한 기준을 세우고 그 기준을 지키려고 살기 때문에 어떠한 불의에도 타협하지 않으려는 편입니다. 부정적이지만 쉬운 길을 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준을 깨려하지 않는 완벽주의적인 성격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옛날 신화 중에 올곧은 말을 하는 충신인 사람들이 사주에 금이 많은 경우가 많아요. 아무리 왕이라고 하더라도 옳지 않은 일을 하는 경우에는 참지 못하고 직언을 하는 거죠. 대략 이런 성향들이 금이 많은 사주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초반에 금이 많은 사주라고 해서 무조건 부자인 건 아니지만 재물운이 강하다고는 했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 사주에서 재물운은 단순히 돈이 들어오는 것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돈을 버는 재능, 돈을 굴리는 방법, 돈을 지키는 것들도 포함이 됩니다. 그런 면에서 금이 많은 사람들은 이 분야에 특화되었다는 거죠. 이성적이고 냉철함, 완벽주의, 꼼꼼하고 세세함, 전부 돈을 버는 데 있어서 최상의 조건들이죠. 결단력이 빠르니 주식에서 손해를 보고 있어도 빠른 손절을 할 수 있고 완벽주의 성향이 강하니 가계부 관리도 잘해 돈 빠져나갈 일이 없고 감정에 치우치지 않으니 과소비하지도 않고 충동 구매도 하지 않는 거죠. 이렇게 보면 금이 많은 사주는 돈을 잘 번다기보다 돈을 잘 관리한다에 가깝네요. 하지만 돈을 잘 관리하는 사람이 결국 돈도 잘 벌게 되어 있으니 재물운이 강하다는 말이 틀린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자, 지금까지 금이 많은 사주의 특징과 재물운이 강한 이유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그럼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주와 궁합이 잘 맞는지도 한번 알아볼까요? 우선 물이 많은 사주입니다. 금은 수를 생하기 때문에 금의 에너지가 수를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1편에서 수가 많은 사람들은 응축하고 자기만의 세상에 갇혀 우울증에 빠지는 일이 많다고 했잖아요. 금다자인 사람들이 이런 부분을 제어해주기 쉽습니다. 이성적이고 냉철하기 때문에 수가 많은 사람들의 불안이나 생각을 잠재워주는 거죠.
반면에 수가 많은 사람들은 너무 냉철하고 딱딱한 금의 성격을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좋은 궁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흙이 많은 사주입니다. 토는 금을 생하는 구조잖아요. 금 자체가 토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토가 많을 경우 금이 많은 사람들의 성격과 특징의 시너지를 일으켜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주의해야 할 사주는 화가 많은 사주입니다. 불은 금을 녹이기 때문에 불이 과도하게 많을 경우 금의 장점을 완전히 무기력하게 만드는 거죠. 하지만 불이 적당히 있을 경우에는 금의 고집스럽고 융통성 없는 부분을 누그러뜨릴 수 있게 해주니 나쁘지 않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마지막으로 이렇게 금이 많을 경우에 어떤 개운법으로 다스리면 좋을지 알아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첫 번째, 기분이 퇴.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게.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금이 많은 사람들은 냉철하며 완벽주의자인데 그걸 다른 사람한테도 요구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기분을 바로 드러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거 하나만 조심하면 다른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존경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두 번째, 책 많이 읽기.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게 심신을 다스리는 방법이 가장 중요하지만 말처럼 쉽게 되지 않잖아요. 그걸 좀 더 쉽게 하는 방법이 책 읽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책 중에서도 문학과 같은 책을 많이 읽어 최대한 타인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습관을 가지는 거죠. 금이 많은 사람들은 이미 완벽하기 때문에 한 번만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가짐만 가지게 되면 더 이상 남부러울 게 없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끝! 다음 영상에서 봐요.